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계산 방법, 가감법, 대입법이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나요? 자, 이제 오늘은 그게 안 되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을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복잡한 연립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A는 B는 C 이런 형태의 방정식의 풀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생소하게 들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설명해 보면 이제 복잡한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식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 안에 괄호가 있거나 개수가 소수거나 분수일 때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는 식에 괄호가 있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풀까요?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x 더하기 2에 y-1은 6 이렇게 있고 3의 x 더하기 1는 는이 아니고 y를 써야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는 6이다. 이렇게 가로가 있는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좌변은 x, y만 남겨두고 숫자 상수는 전부 반대로 이항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식을 정리하는 거야. 자, 위에 식을 먼저 정리하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는 6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2y는 8이다 라고 위에 식을 정리한 겁니다. 자, 밑에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3x 플러스 3 마이너스 y는 6 이렇게 되니까 얘는 3x 마이너스 y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연습한 형태와 똑같게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려고요. 자, 얘를 y는으로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 y를 이렇게 이항하고 3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3x-3이 되고 y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이 y 대신에 3x-3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의 식을 써보면 x 더하기 2배의 3x-3은 8 이렇게 되니까 자, 그냥 해볼까요? x 더하기 6x 몇 x? 7x. 자, 마이너스 6인데 이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6이 돼서 14가 되고요. x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x가 2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3이 6 빼기 3이니까 y는 3. 그래서 2,3이라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괄호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더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수가 소수인 거야. 두 번째는 개수가 소수인 경우입니다. 자, 개수가 소수라는 건 문자 앞에 어떤 소수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써볼게요. 0.1x 더하기 0.2y는 뭐 1.9 이렇게 돼 있고 0.2x 마이너스 0.3y는 1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자체로 그냥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계산이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때 소수를 없애려면 주어진 식 전체에 10을 곱하고 여기다도 10을 곱해주면 값은 변함이 없죠. 그럼 여기다 10을 곱하면 x가 되고요. 여기는 2y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는 19가 됩니다. 자, 밑에 식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2x 마이너스 3y는 1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좀 전에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봤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가감법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 x 앞에 숫자가 1이고 얘는 2니까 요 위에 있는 식의 전체에다가 2를 곱해 줄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 2를 곱하면 2x 플러스 4y는 어떻게 될까요? 38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둘 연립하면 돼요. 요렇게 둘. 자, x 앞에 숫자 같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둘을 모아야죠. 빼봅시다. 자, 빼보면 2x 빼기 2x니까 소거될 것이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y가 되니까 마이너스 7y가 되고요. 10 빼기 38이니까 마이너스 28. 자, 그래서 y는 얼마다? 4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y4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 아무 데나 다 대입해도 돼요. 선생님 여기다 대입해 보려고. 자, y에다 4를 넣으면 x 더하기 8이 19가 된 거야. 그럼 x는 얼마였다? 11이었다. 이렇게 해서 x가 11, y가 4라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하면 세 번째는 개수가 뭐일 때가, 그렇죠, 분수일 때입니다. 분수. 자, 분수도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불편하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분수가 있어. 3분의 x 더하기 6분의 x, y. 자, y는 1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y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분수의 계산이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분모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식 전체에 곱해 주는 겁니다.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식 전체에 6을 곱할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식은 4, 3, 6의 최소 공배수 뭐 있을까요? 12가 있겠죠. 자, 12를 곱해줄 겁니다. 식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3x 곱하기 6을 하면 2x가 될 거고요. 플러스 6y 곱하기 6은 y가 되고 1 곱하기 6 빼먹지 맙시다. 6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2 곱하기 4분의 1 하면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3y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y가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둘을 연립할 건데 이제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가감법 쓸 겁니다. 자, 여기 2x 플러스 y에다가 이번엔 y를 소구할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면 4y하고 일치하겠죠. 자, 곱하기 4를 하면 8x가 될 것이고, 자, 이 위에 식을 쓰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리고 8y가 될 것이고 6, 4, 24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둘을 뭐 할까요? 8y가 아니고 4y죠. 자, 4y 이렇게 된 거예요. 둘을 더하면 되겠죠. 자, 더하면 11x. 자, 그 다음 y 소거될 것이고 둘을 더하면 22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x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자, x가 2니까 선생님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x가 2면 4 더하기 y는 6이 돼야 돼. 그러니까 y도 얼마다? 2다 라고 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복잡한 연립방정식은 말 그대로 복잡한 거야. 왜? 괄호가 있거나 소수가 나오거나 분수가 나와서.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유형은 A는 B는 C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이에요. A는 B는 C는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3x 플러스 y는 13 이렇게 이거 전체를 봤을 때 A는 B는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가 같아서 이렇게 식 두 개로 분리해서 연립하셔도 되고요. 또는 A하고 C가 같고 B하고 C가 같다. 이렇게 연립해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야. 여기 13이 보기 편하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13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y는 1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또 얘처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3x 플러스 y 이렇게 놓고 3x 플러스 y는 13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처럼 한 게 요거고요. 자, 요게 요겁니다. 선생님 반대로 썼네요. 자,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먼저 우리가 써보면 자, 뭐 할까요? 자, 얘를 딱 봤더니 얘가 y는 13 마이너스 3x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y 대신에 13 마이너스 3x를 대입할 거야. 대입법 썼다는 얘기죠. 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에
13 마이너스 3x는 13이다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9 플러스 9x는 13 이렇게 되니까 자 5x 됐고요. 자 암산해 볼까요? 39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49, 52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x는 얼마일까? x는 5분의 5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선생님이 계산이 틀렸나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13 그리고 3x 플러스 y는 13 이렇게 놓고 y는 13 마이너스 x 13 마이너스 x를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4x 마이너스 39 플러스 9x 이렇게 됐고 13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선생님이 얘를 대충 들어서 x값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네요. 그쵸? 얘가 이항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자 x가 5분의 52니까 여기다가 5분의 5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y는 13 마이너스 5분의 15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렇죠? 미안합니다. 예문이 불편하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5분의 얼마지? 65 마이너스 156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5분의 얼마가 되죠? 9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x가 5분의 50이고 y가 마이너스 5분의 91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봐도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요렇게 풀어볼게요. 자, 이 주어진 식을 정리할 건데 얘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자,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7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y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y는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7x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값을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7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4분의 7x는 13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자, 얘는 얼마죠? 4분의 12x 마이너스 7x니까 5x가 13 이렇게 되죠. 양변에 5분의 4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13 곱하기 여기다 5분의 4, 5분의 4 이렇게 해서 x 눈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얘가 5분의 얼마가 돼요? 52다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x가 5분의 52니까 여기에다가 5분의 21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7 곱하기 5분의 5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4, 1은 4, 4, 3, 1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91 이런 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미안해요. 값이 복잡하게 나왔어. 그래도 이제 우리가 풀이법에 준수해서 했죠. 선생님이 얘를 잘못 들었나 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는 A는 B는 C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이 놓고 풀거나 그냥 이렇게 어떤 게 더 편할까요? 뭐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값이 있는 쪽으로 많이 계산을 하는 걸 우리가 좀 선호합니다. 자, 이게 바로 A는 B는 C는 꼴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잘 기억합시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x값 몇 개 나왔어? 하나. y값도 몇 개 나오죠?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한 쌍의 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은 뭐냐면 한 쌍의 해가 아니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고 해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부정이라고 불러요. 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경우와 해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불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 자, 어떤 경우인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야. x-3y는 2 이렇게 돼 있고 2x-6y는
4 이렇게 있는 거야. x, y 1차고 미지수 두 개니까 연립해야지 라고 해놓고 이제 얘는 x-3 2고 얘는 2x-6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 이 식 전체에 2를 곱해서 가감법 해야지 라고 식을 밑에다 정리해 봤어요. 그럼 2x-6y는 4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고 보니까 이 위에 식하고 밑에 식이 둘이 어때요?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x값과 y값을 찾는 건데 식이 똑같은 건 당연히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만족하는 y값들이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식이 똑같을 때 이 둘을 만약에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은 0,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 식이 똑같을 때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식이 똑같아진 거예요. 정리하고 나니까 식이 똑같아져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식을 두 식을 만족하는 값은 무수히 여러 개가 발생하겠죠. 이럴 때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해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x-3y는 선생님이 4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2x-6y는 4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얘하고 비교해 봅시다. 뭐만 달라졌을까요? 선생님 여기 상수 숫자의 값만 바꿨어. 자, 그럼 똑같이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2x-6y는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둘을 x를 소거하기 위해서 빼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2x 소거되고 마이너스 6y 소거되니까 0이 되는데 우변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0하고 마이너스 4가 같냐? 같지 않죠. 그러니까 주어진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 y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 1차식의 식을 변형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서로 이렇게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좌변은 똑같은데 우변의 상수항이 다르게 되면 우리는 이때를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답을 그냥 해가 없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형태, 그러니까 괄호가 있거나 소수나 분수가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는 B는 C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꼭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